하시는 경우가 돼요. 아까 식초로 우리가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은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미생물이 그만큼 100분의 1로 줄어든다는 것이지 농약이 제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약 제거 실험을 했어요. 상추, 쑥갓, 들깻잎. 여러분들이 그냥 생채로 많이 먹는 그런 엽채소를 가지고 저희들이 실험을 했더니 어떤 방법을 했냐. 일반 수돗물을 씻는 것과 거기에다가 과일, 채소 전용 세제가 따로 있고요. 네. 그다음에 소금물로 자주 씻잖아요. 소금물이라든가 식초물, 그다음에 녹차까지 풀어서 이렇게 액을 만든 다음에 씻었더니 결과가 굉장히 재밌게 나왔어요. 네. 일반 수돗물보다 씻은 효과가 있는 것은 과일 전용 세제로 씻은 것이 조금 효과가 좋았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았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냐. 근데 대부분이 흐르는 물에다 지금까지 씻으라고 배워왔잖아요. 근데 흐르는 물보다도 이렇게 소쿠리, 함지박에다가 물을 받아서 담가놓고 씻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네. 물 전략하는 비율도 한 60%가 전략이 되고 예. 효과는 높았고, 그래서 앞으로는 반드시 저렇게 엽채로를 쓰실 때는 담궜다가 씻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새싹 채소와 잎채소 기르는 법도 친환경 채소에 대한 궁금증까지 해결해봤는데요. 저는 다 좋지만 일단 바로 따서 먹을 수 있는 열매 채소 기르는 방법이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네. 또 그 열매가 열릴 때 감동도 있다고 했는데 네. 그리고 지금이 딱 열매 채소 기르기에 최적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아까 이제 씨앗을 뿌렸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4월 말부터는 이런 모종들을 구입해서 심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열매 채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긴 기간을 길러야 된다라는 것을 감안을 하시면 네. 모종을 구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네. 절간이 짧고 네. 줄기가 굵고 네. 튼튼한 것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떡잎이 그대로 담아있는 것이 좋습니다. 아하.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하시면 예. 지금 이제 고추 모종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방울토마토라든가 고추라든가 이런 가지과 채소들 같은 경우들은 네. 열매도 많이 맺히기 때문에 아. 소비자들이 한번 도전해 보시기 좋은 채소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고추 모종 어떤 게 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세요. 예, 어떤 모종을 아래쪽에 좋은지. 보면은 이제 떡잎이 붙어 있고요. 아, 그다음에 네. 여기가 이제 마디인데요. 네. 아까 아래쪽에 이게 떡잎이고 네. 마디와 마디 사이가 좀 짧아서 튼튼하고, 그러니까 키가 너무 자라지 않고, 그러니까 웃자라지 않은 것들을 갖다가 단단하게 자란 것이 좋고요. 네. 너무 어린 묘가 되면은 나중에 우리가 긴 기간을 재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생육이 그렇죠. 힘들어지는 네. 경우들이 네. 많습니다. 네. 보기에도 튼실해 보여요. 네. 예뻐 그러네요. 보입니다. 네. 근데 열매 채소 기를 때 몇 가지 각별히 유의할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씩 짚어보고 또 권 교수님 설명 듣겠습니다. 네. 첫 번째 열어볼게요. 첫 번째는요. 해충은 초기에 천연 농약으로 잡아라. 야. 천연 농약이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없으면 좋겠는데 실내에서 채소를 재배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생기죠. 벌레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열매 채소 같은 경우를 기를 경우에는 보통 문제가 되는 게 봄에 지금 심었지만 네. 여름까지 지나야 되기 때문에 여름철에 우리가 장마 기간이라든가 이런데 병충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높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 아침 저녁으로 여름철에 물을 주시면서 뒷면에 보시면은 진딧물이 끼어 있는지 아닌지를 네.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럼 천연 농약 뭐 어떤 거예요? 뭐예요? 이제 우리가 진딧물 같은 경우들은 잎 뒷면에 까맣게 끼고 있는데요. 네. 여기는 깨끗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집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실제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게 뭐예요? 물하고요. 이 물이 담겨져 있고요. 아, 물. 네. 그다음에 요거는 저희가 따로 담았는데 이게 이거 끈적끈적하시죠? 끈적끈적 뭐예요, 이게? 집에서 요리할 때 쓰시는 물엿이 되겠네요. 물엿이요? 네. 아. 그러니까 물엿을 물에다 희석해서 쓰시게 네. 되면요. 예. 아. 저희가 이제 진딧물 같은 경우는 통통하고 다리가 짧아요. 네. 그래서 뒷면에 붙어 있는데 그때에다 뿌려주시게 되면 애들이 이제 끈적끈적해서. 네, 그렇죠. 아, 꼼짝을 이렇게. 못하고. 네, 그렇게 해서 뿌려주시고요. 한 3일 정도 지난 후에 다시 잎 뒷면에다 물로 씻어내 주시면은 식물체 자체에는 해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떻게 뿌려주면 되는지 한번 뿌려주시겠어요? 저희 네. 이 뒷면에다가 저희가 네. 보시면은 물을 이렇게 위에서 주는 경우도 위에다? 있겠지만 뒷면에서 뒷면에 아래쪽에서 이제. 이렇게 네. 아래쪽에서도 물을 뿌려주시는 네, 것이 네. 필요하고요. 네. 한 가지 더 많이 발생하는 게 야외보다는 실내에서 응애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응애. 근데 응애가 네. 사실 한 번 반식하면 네. 참 잡기가 어려운 네, 네. 벌레 중에 하나여서 마요네즈를 활용을 하시면 물과 됩니다. 마요네즈를요? 네. 지금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박사님이 예. 나오셨는데요. 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난황유라는 것을 아이디어를 낸 건데요. 이거 여러 가지 섞으려고 하다 보니까 식용유와 계란 네. 노른자를 섞은 게 마요네즈예요. 오, 그래서 예. 요거를 물에다가 한 물 2리터 정도에 네. 한 10g 정도 희석해서 조금. 자주 뿌려주시면 응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어머. 좋은 천연 농약이 될 수가 야, 있습니다. 그러네요. 신기하네요. 열매 채소 기르는 법 두 번째 이어서 알아보면요. 네. 평소에 천연 영양제로 면역력을 길러라. 이번엔 영양제 얘기가 나왔어요. 이것도 집에서 만들 수 있는 건가요, 교수님? 한 가지는 만들